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무에게 송혜경 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그 최근에 조세 심판대가 약간 다른 견해를 내놓은 그 사례가 있길래 오늘 당의 사례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요. 철거 예정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과연 얼마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철거 예정인 건물의 과세 표준은 제로일까요? 아니면 제로가 아닌 다른 금액일까요?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지난 8월 24일에 이제 나온 조세 심판냅니다. 요 사례를 갖고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처분 개요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처분 개요를 보시면은 당해 심판 청구인은 2015년 3월 16일에 토지 496제곱미터 그리고 건물 연면적 총 2013.72제곱미터 이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에 이제 해당되는 그 쟁점 건물을 취득을 하였고 당해 건물에서 이제 숙박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같이 영위를 했습니다. 2017년 11월 30일에 당해 쟁점 건물이 소재한 그 일대, 그 지역 일대에서요, 그 주택 신축 개발 사업이 이제 한창 유행을 해서 당해 쟁점 부동산을 이제 청구인은 이제 2018년 10월 24일에 그 소유권을 이제 양수인에게 이전을 한 후 2018년 11월 20일에 당해 사업자를 폐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분청은 이제 청구인의 폐업 이후에 그 부가가치 신고 내용의 그 적정 여부를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해 청구인이 쟁점 건물의 그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제 누락하였다고 보아서 당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 토지와 쟁점 건물의 기준 시가로 안분해서 산출된 그 가액을 당해 쟁점 건물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해서 2019년 4월 19일 청구인에게 2018년 2기에 이제 귀속되는 그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청구인은 불복을 했고요. 2019년 7월 11일 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당의 그 청구인에 대한 그 청구인과 그리고 처분청에 대한 그 의견을 한번 이제 같이 짚어보시면요. 첫 번째, 청구인의 주장입니다. 청구인은 첫 번째, 최종 양수인은 주택개발사업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쟁점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당의 쟁점 건물을 철거하였고 그에 따라 매매 계약서상 쟁점 건물의 양도가액을 0으로 기재하였는 바 처분청이 사용가치가 없는 쟁점 건물의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정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그 처분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요. 첫 번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는 부가가치세의 성질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인도되는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처분청의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매수한 목적은 이제 주택 그 개발 사업 부지 조성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의 매입 당시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던 그 쟁점 건물의 사용 가치는 제로인 바 이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최종 양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쟁점 건물을 철거를 하고 주택 신축 부지를 조성한 것은 건물의 수용 과정과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이 비슷한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과거법입니다.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수용 절차에 따라 수용된 재화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세심판원 및 과세관청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 건물의 가액을 0으로 구분 기재한 것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았다라고 하면서 국세청의 예규와 조세심판원의 그 선 결정례를 이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처분청은 당초 양수인이 이제 양수인과 작성한 매매 계약서라든가 양수인의 그 쟁점 건물 인수 당시 임차인이 그 존재를 이유로 쟁점 건물의 이제 그 쟁점 건물의 가액을 0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제 의견이지만 이는 이제 다음의 이유에서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불합리한 이유를 이제 그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 불합리한 이유를 조금 더 보시면은 청구인과 당초 양수인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매매 대금을 0으로 하면서 부가가세 별도 매수자 부담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만일
쟁점 건물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면 매수자가 부담하겠다는 의미일 뿐 당사자 간의 거래 대가에 쟁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포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두 번째, 청구인은 당초 양수인과 쟁점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 건물을 공실로 둘 수가 없어서 2017년 7월과 9월 임차인들과 1년 단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음을 당해 그 임차인들한테 이제 통지를 했습니다. 2018년 10월에 양수인이 쟁점 건물을 인수한 이후 당해 쟁점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차인 중 그 최홍란이 2019년 이제 이름까지 나오네요. 2019년 2월 19일 작성한 부동산 인도 및 권리 포기 각서를 보면은 임차인들은 당해 쟁점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한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제 주장에 대해 처분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처분처의 의견을 보시면은 첫 번째, 청구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쟁점 건물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이 사정에 따라 임의로 쟁점 건물의 그 양도가액을 0으로 기재하였는 바 이를 합리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일괄 양도된 쟁점 토지와 쟁점 건물의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제29조에 따라 쟁점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의 일괄 공급 시 실질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건물의 가액 등이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 관행을 벗어난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포함하는 것이 이제 합당한 취지라고 이제 해석하면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그 행정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청구인은 쟁점 건물의 양도가액이 이제 0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쟁점 건물의 장부가액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 이제 얼마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매매 계약일 당시 쟁점 건물의 기준 시가도 이제 얼마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제 이런 가액을 기준으로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양수인과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쟁점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이제 부과될 경우를 대비해서 양수인이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매개에서 이제 별도로 당해 그 계약서를 보관하도록 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구인은 당초 쟁점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 바 청구인이 양수인의 사정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쟁점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0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공평과세에도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논거로요. 첫 번째, 정상적인 상황에서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경우 그 재화의 재산적 가치 상환 대가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매수자의 입장에서 당의 건물이 철거 예정이라면서 그 사용 가치가 없던 사정만으로 당의 쟁점 건물의 양도가액이 0이라는 그 청구인의 청구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 건물은 노화되었다거나 하자가 심하여 원래 그 건물의 기능을 이제 거의 상실하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 합당한 사정이 없는 바 청구인과 양수인 간의 의사가 합치되어 건물의 그 양도가액을 0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최종 양수인은 쟁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토지 조성 공사를 위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쟁점 건물 양도가액을 이제 0으로 하길 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구인은 2015년 3월에 당의 쟁점 건물을 취득을 해서 당의 쟁점 건물분에 대한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약 3년여 만에 당의 쟁점 건물을 양도한 것처럼 하여 당의 쟁점 건물의 가액을 0으로 해서 양도한 것처럼 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탄로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청구인과 그리고 처분청의 그 의견을 근거로 해서 심림이 판단을 해보시면요. 당의 사안의 쟁점은 토지와 함께 이제 일괄 양도한 당의 쟁점 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매매 계약서의 양도가액 0으로 구분 기재하였는 바 당의 쟁점 건물의 양도에 대해서 과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청구 주장이 당부 여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련 법령을 한번 잠시 짚어보도록 하시죠. 이제 부가가치세법과 이제 소득세법 그리고 국세기본법을 이제 짚어볼 텐데요.
우선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한번 보십시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항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는 이제 과세 표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그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9항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질 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 거래가액 중 토지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구분이 불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법 제29조의 이제 9항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사례 그 강력 이 본사례에 해당하는 예죠. 또한 이제 부가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3항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앞서 살펴본 청구인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3호에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 절차에서 수용 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질 않습니다. 시행령 제64조에서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이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그 건물 등의 공급가의 계산에 대한 그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질 거래가액 중 토지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호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의 현재의 그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그 가액으로 구분을 하고요. 두 번째,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이제 비례하여 안분 계산을 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다시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호와 이제 3호에서는 1호와 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100조에서는 양도 차익 산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2항과 3항을 보도록 하십시오. 2항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을 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그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제 안분 계산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 비용은 해당 자산의 그 가액에 비례하여 이제 안분 계산을 하고요. 3항에서는 제2항을 적용을 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의 그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서 다시 안분 계산을 합니다. 국제기부법에서는 이제 제14조에서 10개월과세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상의 그 관계 법령 등을 이제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사실관계 및 이제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은 첫 번째,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쟁점 부동산의 계약 일자 및 매매가액은 이제 얼마 나타나고 토지 및 건물의 매매가액은 해당 계약서상 구분되어 있는 금액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 건물이 등기부 등본상 그 소유권의 변동 내역을 확인하고 있고요. 세 번째, 청구인은 17년 11월 30일 당초 양수인과 쟁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해당 계약서의 그 주요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청구인은 당초 양수인과 작성한 이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원인으로 위탁자를 청구인, 수익자를 당초 양수인, 수탁자를 이제 누구누구로 하는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을 18년 1월 30일에 체결하였고 해당 일자의 쟁점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 등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택 그 재개발 사업과 비슷하게 이제 당일 사업을 시행을 했잖아요. 다섯 번째, 청구인은 당초 양수인으로부터 쟁점 개발 사업을 인수한 최종 양수인, 쟁점 부동산의 수탁자와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매매계약서를 18년 10월 24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의 주요 내용 담아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분청은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입증 자료로 증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증빙을 그 처분청이 제시한 입증 자료에 대한 그 증빙을 잠깐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 처분청은 쟁점 건물이 양도계약 체결일인 2017년 11월 30일 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증빙을 제시하였고요. 그 내용은 청구인이 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한 표준 재무제표 상태상 그 쟁점 건물의 장부가액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청구인이 제출한 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상 쟁점 건물에 대한 임차 내역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로 18년 10월 24일 청구인과 당초 양수인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에 쟁점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양수인이 법률 대리인 법률법인 매개에서 임치하기로 하면 사실이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로 청구인이 청구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가 있고요. 청구인 청구 주장의 증빙 자료는 첫 번째, 청구인은 쟁점 건물 철거 예정이라면서 단기간 쟁점 건물을 임대하였다고 주장을 하며 관련 증빙으로 임차인들과 17년 9월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청장이 교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보면 최종 양수인은 쟁점 건물에 속한 쟁점 개발 사업 부지 내의 토지 11,035제곱미터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실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최종 양수인과 체결한 그 건물 철거 공사의 그 계약서를 보면 이제 26필지 쟁점 토지를 포함해서 그 26필지 내의 토지 내 지상 지하 건물, 구조물 및 지장물을 2018년 6월 27일부터 18년 11월 30일 기간 동안에 철거하기로 하였고 철거 대금이 이제 얼마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 쟁점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 인수 직후 철거를 위해 임차인들을 퇴거시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증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쟁점 건물의 수탁자가 18년 7월 13일 내용 증명에 따른 그 우편물을 쟁점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보내 각각 18년 8월 15일과 18년 9월 22일자로 임대기간이 그 만료되었다라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통지를 하였고요. 두 번째, 당초 양수인은 19년 1월 쟁점 건물의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고 해당 신청서의 내용도 나타납니다. 세 번째, 쟁점 건물의 임차인이 19년 2월 19일 작성한 부동산 인도 및 권리 포기 각서를 보면은 임차한 쟁점 건물의 사업장을 19년 2월 20일까지 명도할 것이고 만일 해당 기일까지 임차 건물을 명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서의 소유의 집기류 등 일체 영업시설 폐기 처분하거나 반출하여도 민형사사상 아무런 이의를 당의 임차인은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여덟 번째,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제출한 양도소재 신고서상 쟁점 건물 토지 거래가액이 이제 나타나고요. 이러한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이제 관련 증빙이라든가 사실관계 그리고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그 양수인들과 체결한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쟁점 건물의 그 양도가액은 0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쟁점 건물을 임대하고 수취한 매월 임대료의 그 합계액이 나타나고요. 또한 쟁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의 쟁점 건물의 장부가액이 이제 그 아까 재무제표에 나타났던 점 그리고 기준시가도 또한 나타나는 점을 이제 보았을 때 해당 건물은 매매계약 당시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제 매매계약 체결 시에 건물이 반드시 철거될 예정이었다라고 하여 그 가액이 0이라거나 그 경제적 가치가 고려될 필요가 없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양수인의 개별 사정을 감안을 해서 그 0으로 산정한 쟁점 건물의 양도가액이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당의 쟁점 건물의 양도가액을 0으로 신고하였는 바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된 쟁점 건물의 양도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당의 쟁점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 건물의 양도가액을 다시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서 산정을 해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건 심판 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청구 주장에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81조 그리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당의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양수인의 개별 사정을 감안을 해서 당의 그 건물의 토지와 건물의 일과 공급을 하면서 당의 그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산정한
쟁점 건물의 양도가액이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 부동산의 양도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얼마라고 신고하였는 바 매매계약서의 구분 기재된 양도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해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을 이제 그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해서 안분 계산해서 당해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합당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요 사안은 이제 많이 쟁점화되기도 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건물이 이제 상가 건물이라든가 뭐 이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이제 일반적인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건물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된다거나 이제 너무 노후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서 건물 소유주들은 이제 가끔 임차인들이 이제 점유해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 당해 매수인은 당해 건물에 그 임차인들을 이제 명도를 제기를 하고요. 해가지고 당해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부지에 새로운 신축 건물을 이제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경제적인 이득을 이제 수취를 하는데 본 사례도 아마 이러한 사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당해 사례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양도인이 어떻습니까? 당해 건물을 취득을 한 지 이제 2015년에 취득을 하고 한 3년여가 지난 후인 2018년인가 그때 당해 건물을 양도를 해줬습니까? 그리고 청구인은 당초 건물을 취득을 하면서 그 건물분에 대한 매매가액에 대한 그 건물분에 해당되는 그 가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이제 신고를 하고 그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이제 조기환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년여가 지난 후에 당해 건물을 이제 그 주택 신축 판매업자 등에게 당해 건물을 이제 매도를 하면서 당해 건물은 철거 예정이기 때문에 당해 건물의 철거가액을 0으로 모아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이제 0으로 신고를 한 그 사안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파악하신 바와 같이 비록 양수인의 그 청구인의 이제 사정에 의해서 당해 건물을 양도를 했지만 당해 건물은 비록 철거 예정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 예정인 건물의 내용연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경제적인 그 가치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이제 과세관청에서 파악을 했고 우리가 일반 상관행 등에 의했을 때도 그 사실이 이제 아마 파악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이제 이러한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된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아무리 이제 철거 예정으로 해가지고 당해 건물과 주택 부지 등을 이제 양도했다 그러더라도 당해 그 건물에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이제 견고한 건물인 경우에 내용연수가 40년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연화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한 20년을 내용연수로 보고 있는데요. 내용연수가 충분히 잔여 내용연수가 남아있다 그러면 당해 건물의 가치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보통 이런 사안에 처했을 경우에는 내 건물이 비록 철거 예정이지만 이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우리가 이제 당사자의 그 사정에 의해서 건물가액을 0으로 산정을 해서 서로 간의 매매계약서를 0으로 작성을 한다 그러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의 잔여 가치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건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상황 중에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철거 예정이지만 이제 잔여 내용연수가 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당의 건물에 대해서 과연 그 건물의 잔존가치를 0으로 이제 잔존가치 즉 과세가액을 0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에 대한 그 가액을 우리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총 매매 대금에 대해서 안분 계산한 그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사례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